문제를 보면 어쨌든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 기출을 그래도 이렇게 변형 없이 선생님이 좀 우선 가져왔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2번의 요소보다도 훨씬 더 복잡도가 높아진 거 맞아요. 왜냐하면 2번은 변화의 상태가 없어. 그냥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밑은 통일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니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계산의 복잡도 이외에는 그 제시 조건의 복잡도는 없거든요. 근데 1번 문제는 벌써 비주얼에서 압도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경우를 분리했다. 그럼 선생님 같은 사람이 문제를 출제할 때 모의고사를 1년에 한 50회를 만들면 기본 50회 플러스 알파, 많이 만들 때는 100회를 만들어요. 그러지. 50회 정도를 만들 때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은 신규 출제하는 그 방식들이 이제 거의 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는 거의 한 7, 8년 전에 멈춘 것 같아요. 더 안 나와. 그러면 기존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을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계속 짜깁기 하는 형태로도 좋은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선은 함수를 분리를 해요. 이거 우선 시작이에요, 사동전이. 그럼 미정상수를 몇 개 줄 거지 결정해. 하나만 줄 거다 그러면 3점이나 쉬운 4점으로 분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미정상수를 하나를 주되 답이 단독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쉽게 보면 3점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 수열화 해가지고 뭐 1일 때 구하고 2일 때 구하고 5일 때까지 그럼 벌써 4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분리해요. 근데 미정상수 하나 가지고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힘들면 미정상수를 2개를 주는데 2개를 얘한테 몰아주면 쉬워. 이렇게 쪼개주던가 아니면 여기를 주던가. 이걸 제일 싫어. 그치? 그런 식으로 분할해. 그럼 여기도 미정상수 주고 여기도 줘버리면 이건 거의 킬러가 됐어.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잘 구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져.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미정상수가 야씨 하나밖에 없어. 이 시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긴 하지만 미정상수가 제시 조건에 하나밖에 없고 이후에 다른 문자를 섞어서 썼으니까 이게 끊어서 읽기가 가능하죠. 맞아? 그럼 이제 심플하게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줬고 fx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계 위치도 상수예요. 아니 저기 0이야 0. 미정이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m이 위아래 붙어 있긴 하지만 자 이제 문제를 쓰면서 봅시다. 이거는 과연 내가 이거지.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을 딱 2줄만 해야 되거든. 그냥 비주얼만 쓰고 어렵냐.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시간을 여기서 몇 분 드릴 수 있어. 근데 이미 한 바퀴 돌았어. 21번을 놓치면 나는 좀 위험해. 그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고 다른 문제로 갈지 말지는 사실은 2줄 안에 결정해야 돼요. fx를 봐봐. 딱 봤어. 자 성적이 안 좋은 친구야. 안 풀어. 이거 넘어가자. 근데 나는 성적이 좋아. 2등 맞아야 돼. 1등도 가야 돼. 라고 봤을 때 여기서 결정하라고. 야 이거 풀 수 있다. 이거 풀 수 있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5 로그 2의 x 플러스 m에서 절대값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하수. 하수라고. 절대값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뭐겠냐? 위의 함수와 아래의 함수가 직관적 관계가 있다는 문제를 쓰는 거거든. 뭔데?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x 우선 이것만 쓸게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이 주어진 함수는 x는 a에 대한 뭐 선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 대답해야 돼.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x값의 산술 평균이 a로 이렇게 절정됐을 때 그럼 뭐 점대칭 이런 구조들이 잘 읽었을 때 이거 봐봐. 여기에 대칭성 혹은 자체로는 봐봐. 절대값이 없다면이에요. 없다면. 근데 이 자체를 보면 대칭성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칭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긴 하죠. 뭔데 이게? 이놈하고 이놈의 x좌표의 산술평이 2라고. 그러니까 쟤는 2를 기준으로 뭐가 돼 있어? 대칭이동으로 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쓰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단계 봐봐.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봐봐.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냥 대칭이라고 단어에서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든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든 우선은 별 차이 없겠지만 그냥 대칭 이동이 정확한 표현이고,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뭐가 중요하니? 우선 꺾이는 점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꺾이는 점, 중꺾점. 그래서 꺾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긴 하죠. 꺾점 같은 걸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에서 직접 읽히긴 않지만 사실상 문제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특이점은 항상 결정되어 있어요. 뭔 개소리. 우리가 산수 함수를 보더라도
야, 모든 점을 다 관찰하냐 우리가? 잘 생각해봐. 야, 모든 점을 다 관찰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이거 언제 관찰할 건데? 이 무한한 점을 우리가 관찰해야 될 점들이 일부 정해져 있죠. 예. 아니면 너 직선하고 관계가 있어? 직선하고 이 교점. 직선하고 관계가 있어. 야, 접선이야? 얘랑 얘. 이 관계들을 보면서 비율로 넘어갈 건지 수식으로 정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x축하고 이렇게 있다면 얘들 이런 데만 보면 되잖아요. 세 번째, 아무래도 저 꺾인 점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특이점들이 있다면 그 특이점들을 관찰하면 될 것이야 정도야. 근데 문장은 지금 요거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 기반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두 줄만 했다. 이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거 시작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3, 4분을 버려도 괜찮다면 버린다는 게 뭐야? 물론 이제 확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줬지만 내가 3, 4분 좀 공을 들였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도 여유롭게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해볼 만한 문제라고 해요. 나는 1등급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해보겠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읽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는 지금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분할돼 있고 x는 0을 기준으로 분할돼 있으니까 그릴 건지 말 건지는 좀 이따 결정하자. 아무튼 선대칭의 구조가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자가 등장했는데 양수 t를 주면서 여기서 또 내용이 좀 바뀌죠.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근데 이것도 많이 하던 거야. 뭘 많이 하던 건데? y는 t라고 표현된 것과 y는 fx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얘들의 방정식 얘기를 했는데, 자 봐. fx가 t인 것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 x를 대수적으로 구할 수 없죠. 그러면 그리는 거네. 그죠? 그려서 못 찾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 건데 여기서 또 높아지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자. 변수가 x, 상수가 m이야. t는 뭐야? t는 뭐니? 문자죠? 그죠? 문자예요. 그 문자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변수야, 상수야,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미적분 잘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해요. 혹시 동생 있는 사람? 아니면 꼬맹이 집에 몇 살 있어요? 15. 중이병들 이렇게 힘드네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도형 나오고 아주 돌아버릴 텐데, 아무튼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해요. 문자 부분에서 상수, 변수 구분만 잘해도 사실 미적분까지 간다고. 뭔 계속 봐. 이 t가 변수야, 상수야? 지금은 미정상수. 그럼 얘는 끝까지 미정상수야? 아니라고. 미정상수의 역할을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변수로 볼 거냐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상수함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주어진 함수를 그려서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실근의 합을 얘기를 했는데, 잘 봐라. 이 녀석과 너에 대한 모든 실근의 합은 언제나 대칭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인 친구와 뭐야? 이런 친구들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함수 이야기를 일단 할 건데, 삼각함수가 대칭 구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직선을 그려도 이 범위 내에서 이 두 분의 합은 일정해. 왜? 선대칭이라서. 그래서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칭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 대칭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어. 절대값 때문에 이상해지죠.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 또는 방정식의 실근이 아니라 실근의 이런 봐라. 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난이도를 또 살짝 끌어올렸잖아. 그 합을 뭐라고 하세요? GT라고 하세요. 그럼 이 빨간색부터 얘는 변수죠. 여기까지는 상수고. 맞아? 변수 역할을 여기서 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얘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가 최고의 고비네요. GT가 GA. 자, 다시 갈게요. 지금은 t가 변수 역할을 하겠죠. 갑자기 문자는 또 튀어나왔네. 얘는 정해지지 않은 상수임에 틀림없어. 근데 잘 읽어야 돼. 그냥 상수가 아니라 t를 대신하는 상수니까 y좌표겠지. 그죠? 어딘가의 y좌표. 내 말 이해돼? 어딘가의 y좌표까지 이 값이 항상 같게 만드는 뭐라고 돼 있냐? 양수 a의 무슨 값? 최소값이 2래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 문자도 너무 많고요. 딱 두 단계. 그려.
특이점 관찰해. 문제가 심플하게 보이는지 계산식이 들어가는지 마지막에 결정해. 난 그리겠거든.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자, 우선 뭐부터 그려야 될까요? 얘를 잘 그려야 너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놈은 대충. 맞아? 이렇게 해서 표현 되겠죠? 왜 말이 맞냐?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자,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봐요. 여기가 지금 x에다 내가 1을 집어넣으면 m이 되고, 그러니까 m에 따라서 이 값이 막 변하니까 값을 그렇게 대충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줄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을 어딘가 x는 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놈이 저 위에 놈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얘 0보다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고 0보다 클 때는 얘를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이 그림이 다네. 맞죠? 근데 문제가 뭐야? m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는 위로 당겨질지 아래로 당겨질지 알 수가 없죠. 맞아? m이 도대체 왜 마이너스 10부터 이루어졌는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고민해봐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자, 이제 가보자.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우선은 만약에 또 그래프를 좀 생각해보고 한데 내가 너를 어쨌든 얘로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너는 이렇게 그려줘. 그럼 이놈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니? 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놈이 이쪽에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있어. 맞아? 왜냐하면 얘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원래는. 근데 문제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리가 없죠. 절대값의 영향을 얘가 어떻게 봐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시 조건을 잘 읽어야 될 게 m의 역할은 결국엔 이놈이에요. 맞아? 자, m의 조건을 읽어봅시다. m은 뭐라고 돼 있냐? m이 마이너스 1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m이 왜 도대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얘는 뭐야? 더 밑으로 당겨준다는 얘기잖아. 잘 들어. 잘 들어. 원래 있었던 함수가 있는데 얘만 보면 원래는 y는 로그 5x. 자, 기본형 그래프예요. 그냥 y는 5에 2를 미출한 이 로그는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얌전한 함수야. 내가 맞지?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m을 더할 건데 m이 양수는 위로 가겠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밑으로 당겼죠. 저 밑으로 당겼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려졌죠. 내가 맞아? 그러니까 아까의 그래프보다는 이 그래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내 말이 맞냐? 맞아. 그죠? 내 말이 맞냐고. 그래?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약에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m이 마이너스 10일 때랑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을 때를 봐야 돼. 근데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된다면 기준이 되는 m이 마이너스 10일 때가 그래프가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했어요. 원래 뭔데? 봐라. 잘 봐요. 왜 굳이 마이너스 10까지 줬냐 이거야. 그리고 어디서 꺾일지를 확신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시간에 들일 때 나는 m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프의 디테일을 살려보겠다고 봐야 돼. 간다. m이 마이너스 10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게. 딱 떨어져. 야, 잘 봐. x에다 0 집어넣어. 뭔데? 0이다. 이해됐어? 그럼 잠깐만. 왜 마이너스 10부터 줬는지 알게 되다. 다시요. m이 마이너스 10일 때 조그맣게 그릴게요. 아이디어 시작이니까. 왼쪽이 그려져. 왜냐하면 오른쪽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맞아? 왼쪽도 지금처럼 그려지는데 왼쪽이 무조건 여기 지난다니까? 꺾이는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지면서 잘 보라고. 채워지면서 얘가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대충. 야, 맞니? 야, 그럼 잠깐만. 안다. 그리면 얘네 두 근의 합은 언제나 잘 들어. 얼마야? 야, 봐봐. 이 두 근의 합은 맨날 뭐야? 아이, 이거 대칭이라고. 그럼 계속 4겠지. 응?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GT는 뭐야? 4 어디까지? 0까지 4.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라고. 왜냐면 얘가 어떻게 내가 어디 갔어?
이 녀석이 되게 되면 최소의 a가 2래요. 이렇게 되면 0까지 되는데 밑으로 더 내려오잖아. 얘는 y좌표니까. 아니네. 무조건 꺾어야 돼. 뭐라고요? 무조건 꺾어야 된다고. 벌써 답 나왔어야 돼. 무조건 꺾어야 되고 그놈이 그놈이야. 뭐 그놈이야. 여기서의 특이점은 얘라고. 왜? 내려오다가 못 내려가는 위치를 2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려가다가 끝나는 마지막의 위치 최소, 야 여기가 벽이야. 이게 2라고. 이 좌표 찾으라고. 특이점. 꺾여서 올라온 이 위치. 그게 뭔데? 자 보자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이지. 뒤집어 올라왔으니까. 이게 뭔데요? 이게 2라고. m이 잠깐만 a 마이너스 10인가요? 잠깐만. 아 맞을 거야. 이거로 이거. 자 그럼 이제 지워볼게요. 여기까지 내가 막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단계를 딱 3개를 끊어야 돼. 첫 번째 함수 해석.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뭐냐? 절대값이 먼저 들어오면 하수라고. 절대값부터 해결 못하는데 뭐부터 오라고요? 얘는 대칭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인 개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 대략적인 개형이 뭐라고요? 2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질 거라고. 맞아? 그럼 이제 고민이 뭐야? 이놈이 여기 교점이 생길지 아닐지를 고민해보라고. 그런데 여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값을 줬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눈치를 채야죠. 어딘가 꺾였구나. 그죠? 어딘가 꺾였구나.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여기 그려야 되네. 그리고 이놈이 무조건 꺾이는구나. 이렇게 되지. 내가 관찰해야 될 점이 어딘 줄 알아? 하나, 둘, 이게 다야. 얘들아 이게 다라고.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거잖아. 순서를 밟았지만 뭐 해줘야 돼? 문제를 풀 때는 징검다리를 밟아놔가지고 내가 봐야 될 때는 이런 데서 있어야 되더라고. 그리고 벌써 눈치채야지. 저 조건을 이 자리가 뭐구나.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직관적 풀이거든요. 자, 준킬러 문제가 두 가지로 분류돼요. 자, 아까 풀었던 앞에 문제는 어떻게 돼? 정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달라. 두 번째 있었던 2번 문제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야. 그 문제는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가 낮고 긴 계단 같은 느낌이 바로 두 번째 2번 문제다. 그 뭐야? 진입은 쉬워요. 근데 계단이 겁나 긴. 이거지. 계산. 앞에 문제는 어떻게 돼 있지? 같은 목표로 올라가는데 진입로가 높아. 이렇게 만들어졌다, 제가. 근데 갈 길은 똑같아. 이렇게 끌고 간 게 2번이야. 맞아? 그럼 얘 어디 이쯤 돼서 당황하면 계산이 엄청. 두 번째는요, 이 벽을 넘기는 도끼가 필요하다고. 이 벽을 넘기는 첫 번째가 뭐? 대칭. 두 번째가 뭐? 꺾점. 다 끝이야. 그렇게 읽었어야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률이 달라지는 이유가 다른 문제 두 가지를 잡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적응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구별을 잘해야 돼. 나는 이거에 취약해. 그럼 어떻게? 얘 던지고 가야죠. 풀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에 취약해인 애들은 문제 풀다가 꼬이면 글씨 잘 써놓고 딴 데 들렸다 다시 돌아와.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내 생각에는 요 문제에서 많이 우리가 잡혀. 어떻게 될까? 우선은 독해법 연습하시고 실제적으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일 가능성. 알았죠? 이게 바로 1번 내용이었습니다. m의 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m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f의 마이너스 12 바로 대입하면 답이 끝난다. 맞지? 한 줄 남는 문제가. 이게 바로 1번이었던 거고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지수 로그의 고난도 문제였는데 한 번을 할 수 있을까? 3번까지 합시다. 지울게요. 이제 좀 손을 고르고 3번도 유형이 달라. 내가 세 문제가 다 주제별로 다르기 때문에 들고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제. 우리는 그럼 지수 로그를 제대로 공부를 해온 게 맞나? 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문제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달랐어. 세 번째 문제는 그럼 또 다른 특성이 있어.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건 또 언제 문제냐면 봐봐. 또 21번이야. 다 21번이야.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21번에 월세 냈으면 돼. 여기 내 자리다. 이렇게 잡아놔서 지수 로그 문제가 맞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또 경우를 나눴잖아? 자, 봐봐. 미정상수가 몇 개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죠. 만만해, 안 만만해? 만만해. 그럼 진입해야 돼, 말해. 이거 진입해야 돼. 함수의 그래프의 그림에 있어서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첫 번째, 야 3차도 아니다.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 옆에다 메모하십시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제일 늦게 온 친구 같아. 제 이름이 뭐지? 주현. 아, 주현아.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나한테 알려. 내가 생각해 이게 제일 중요해. 꼭지점. 거의 정답.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볼 때 뭐 꼭지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수능 입장에서 내가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얘는 무조건 대칭. 무슨 층? 선대칭. 우선순위 선대칭. 그럼 당연히 꼭지점도 얘기가 맞죠. 선대칭, 꼭지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생각의 순서는 이렇게 대칭. 자, 2차 함수 나왔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선대칭. 3차 함수가 나왔어. 3차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선대칭 나왔으면 그런 거겠어. 점대칭. 점대칭. 나중에 3차 얘기할 때 그렇게 바뀌어요. 자, 아무튼 그래 2차 함수가 거의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요. 개수, 다시 말하면 개수라고 표현하지 말고 로그 앞에 붙어 있는 수 A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밑에 있는 로그는 편해하면 되게 편하게 됐죠. 그치? 그리고 또 질문. 경계 위치가 다 숫자로 주어졌어. 그럼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 야, 우선 연속인가? 6대 2대가. 같죠? 연속입니다. 아까 풀었던 1번 문제는 어쨌든 자체가 연속은 안 됐어요. 풀다 보니까. 근데 얘는 연속이야. 연속이네? 연속인 함수로 제시가 됐네. 야, 그리기가 쉬울 거 어렵고 겁내 쉬워. 그러니까 이건 함수는 우선 쉽게 준 거야. 그리고 나는 A를 결정한 거야. 문제의 핵심 요소는 그 다음 줄부터인데요. 요거 좀 메모 좀 할래요? 내가 요거는 필기를 못 해와서. 자, 이제 메모. 거기다 써야 될 거. 자, 뭘 적었으면 좋겠냐면 가본다. 요건 사실은 이제 거의 내신에 가깝지 않나 싶었는데 와, 작년 수능에 또 이거 나온 거 보고 내가 또 평가원을 또 평가해볼게요. 평가원은 역시 킹이야. 우리는 킹밖에 안 되죠. 제왕. 와. 뭐의 제왕이냐면 통수의 제왕이다. 이 새끼야. 야, 대단하다 또. 내가 있을 때보다 잔머리를 더 굴리네. 이 생각이 좀 들었어. 왜 그러냐? 작년 6월 문제가 되게 도전적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사설기관에 저격하려는 의도가 좀 많이 보였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3차 함수 얘기가 나오잖아. 선생님 3차 함수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점대칭하고 비율관계 얘기를 요즘 거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비율관계, 점대칭, 테크니컬하게 뭐 넓이까지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6월에 그 수가 대폭 줄어. 대폭 줄어. 그래서 3차 함수를 주더라도 막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같으면 벌써 특이점을 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점을 주니까 계산해야 돼. 그래? 그리고 거리곱 계산도 좀 힘들게 만들어놔서 이거 좀 피해갔네. 아, 평가원이 드디어 방향성을 잡았구나. 이런 걸 저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6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목표주분이 뭐 내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수사했지 마. 킬러 내지 마. 그러고서 9월 문제가 나왔는데 6월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가 됐을 뿐더러 여전히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출제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상당히. 그래서 점대칭 기반으로 하거나 뭔가 이렇게 비율 관계를 쓰거나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원론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되게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지루한 문제 스타일로 좀 변해있어서 아, 방향성을 잡았구나. 그리고 킬러는 출제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와, 그리고 11월 문제를 봤는데 쌍욕이 나왔어. 다 비율로 풀려. 다 비율로 풀려. 비율로 풀릴 뿐더러 되게 테크니컬해요.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야. 평가원은 잘 들어.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올해 6월에 어떻게 냈니? 15번하고 21번 미치 받고. 얘들 나름대로 노력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낸 이유를 알겠어. 왜? 봐라. 도전적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6월에서 내지 마라고 했던 킬러 문제 몇 개는 왜 킬러인지 이유가 너무 불분명해. 내가 작년에 유튜브에 입시왕이라는 곳에 출연해가지고요. 당시가 이제 6월에서 7월 이렇게 딱 요 시점이야. 제일 뜨거울 때죠. 정말 날 조심해야 될 때. 킬러라는 얘기를 하면 편집될 때. 선생님이 강남인강하고 EBS 강의할 때 강의를 다시 찍은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킬러라고 얘기했다? PD가 선생님 요즘에 킬러라는 말 했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찍어요. 야, 무슨 공산당. 근데 킬러 얘기를 못해.
킬러 얘기를 못해. 이 방송에서도 킬러 얘기를 못해. 그래서 계속 초고난도 문제 이렇게 말 바꾸면서 초고난도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몇 개 문제를 딱 찝으면서 그때가 6월 22번 문제를 찝으면서 내가 지금 방송은 남아있어요. 근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못 박았어. 아니라 다를까. 11월 22번에 뭐가 나왔는지 나중에 또 열어보십시오. 얘보다 더 어렵게 내버렸어. 여기서 또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경향성이나 어떤 난이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긴 하지만 6월, 9월처럼 낼 거야 라는 생각 자체도 위험하다. 여자는. 그럼 뭘 해줘야 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테크니컬한 풀이, 그리고 6월, 9월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반영한 풀이와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풀이까지도 머릿속에 둬야지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여전해요. 그러면 이번 6월하고 9월은 경향성을 주긴 하겠지만 그 경향 그대로 11월 수능을 낼 거다라는 건 약간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내가 그물을 좀 넓게 잡을 게 필요하다. 아무튼 이쪽으로 와봐. 얘들은 통수의 제왕입니다. 하면서 3번 문제를 보면서 그걸 또 느꼈더라고. 야, 이걸 냈어? 나 가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y는 fx에서 잘 봐. t-a, t 플러스 b라는 범위를 줄게. 여전히 a가 미정상수고 b도 미정상수인데 t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되겠죠, 이따가. 근데 지금은 얘도 그냥 미정상수예요. 맞아? 닫힌 구간을 줘.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연소함수야? 닫힌 구간을 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죠. 연소함수의 성질이지. 맞아?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을 가져왔을 때 이 파란색을 쓰는 순간 이제 t를 변수. 최대값 함수를 내가 mt라고 할게요. 뭔 t? mt.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내가 스몰 mt라고 할게. 그럼 함수 두 개로 구성되죠. 자, 이걸 따라해보자. 최대함수, 최소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거 기술에 많이 있었을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수능적 아이디어라기보다 그냥 학교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온다는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정형화 돼 있어. 1학년, 2학년 벌써 되게 많이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이걸 여기서 냈네. 이걸 여기서 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주어졌다. 여기서 개념 설명을 할게요. 닫힌 구간이 만약에 여기가 t-a고 여기가 t 플러스 b야. 만약에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얘고요. 그럼 이게 mt인 거지. 맞아? 이게 스몰 mt인 거지. 를 어디서? t에서의 함수값을 설명해 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옮겨서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 내가 던졌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평행이동. 다시요. 최대함수, 최소함수의 결과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얘는 결국에 평행이동의 아이디어로 새 함수를 구성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또 고1거든요. 자, 따라해보자. 평행, 이동.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겨서 오겠죠. 그 얘기 무슨 말이지? t-a가 최소가 되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따라해봅시다. t축으로. a만큼. 그럼 얘는 t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야, 봐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떠올려야 될 함수는 기본이 y는, 잘 보세요. f 어차피 x라는 변수를 일반적인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어떤 도형이 필요하고, 두 번째, y는 f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어떤 도형이 필요하다고. 저 a, b는 양수로 봅시다. 그럼 여기다 대고 뭘 그리면 돼요? 노란색. 평행이동된 함수를 그릴게요. 응?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절대값 b만큼 왼쪽으로 옮겨놓은 걸 이렇게 내가 그렸어. 그리고 우리가 요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금.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가지고 값을 끌어다가 당겼다가 막 찍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거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면 되냐? 이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 원래 있었던 하얀 함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다고 생각해. 다시 여기다 뭐? 페인트 칠. 그럼 얘를 이렇게 좀 밀고 당기면 페인트가 쭉 칠해지겠죠. 그럼 여기 메꿔지겠지. 메꿔지는 영역에, 자, 내가 파란색을 들어갔다. 이 영역에 이게 뭐야? 최대. 조금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하면
이 영역의 아래쪽 다 닫혀있고 이렇게 밀고 갔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함처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너고 이게 얘야 그냥. 그럼 이걸 수능에 내면 안 되지. 이건 외워서 줄 거 아니야. 냈어. 아 짜증나. 냈어. 그러니까 평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 우선 내신용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정형화된 어떤 공식처럼 되는 걸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건 뭐 하는 얘기야? 야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야. 근데 수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럼 외운 것만으로는 문제를 못 풀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본질을 알아야지.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평행 이동이라는 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느 순간 또 갈려. 둘 다 기억하자. 응? 둘 다 기억해. 됐어요? 그래서 우선 결과적으로 페인트 칠해서 야 위 윤곽선이 니고 아래 윤곽선이 너야. 아 이거 아주 개꿀이죠.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그럼 얘들은 어딘가 변형을 줄 거야. 변형을 준다면 딱 함수를 다룬다면 고1 과정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대칭성과 평행이동의 성질들을 가지고 조합되는 아이디어를 물어볼 거야. 그 기억하는.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야 그랬는데 맞아 봐봐 네가 그렇다며 야 똑같이 냈다고. 응? 아 또 나의 목소리가 감미로구나. 그치? 감미로워. 어? 자 지워볼게. 자 봐봐 요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합시다.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는 fx에서 얘들아 쉽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눈에 확 들어와. t-1 t 그럼 야 왼쪽 오른쪽 헷갈릴 것도 없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야. 이 문제 핵심은 평행이동. 이거 잡으라고. 무슨 이동? 이거 가지고 얘가 뭐라고 그랬니? 최대함수만 최대함수. 그러니까 최대함수를 얘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죠? 이 최대함수를 얘기를 할 때 이 최대함수의 무슨가? 최소값이 5. 그러니까 최대함수의 그래프를 찾고 이 녀석의 최소값이 5가 되게 하는 뭘 찾으래? A의 값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그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그리면 되지. 그래프 그리는 문제다. 이 그래프의 핵심 요소는 무슨 이동? 평행이동.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층? 선대층. 맞아? 그리고 로그 함수가 살짝 뭐 꾸미고 있죠. 아, 그래? 뭐 하는데 너? 뭐 하긴? 그래. 아, 목 아프다. 잠깐만. 아, 마이크가 오늘 안 쓰고 생목을 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 우리 원장님이 사준 커피와 원장님이 사실 되게 그죠? 되게 준비 많이 하시고 되게 걱정 많이 해줬어. 내가 안 올까. 선생님 내가 약속을 했더니 못 했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여기에 학생들도 많이 안 올까 봐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걱정. 너희들의 걱정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 항상 사람은 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두려움. 그렇죠? 걱정. 근데 여기서 태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걱정해. 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이제 강의가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내가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원은 막 인원이 지난 여름에 갑자기 막 3배가 되고 어디 가면은 야, 더 줄었네? 이걸 도대체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뭐가 두려워? 아 다음 달에는 아이들이 내 수업을 들을까? 사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리고 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까? 이것도 걱정이죠. 그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너희들도 숙제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컨트롤하는 방식은 또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차 내가 준비했던 파트가 빗나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운의 요소들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이건 사람의 기본값이에요. 이게 없는 삶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안 그래? 대학교 가면 다 좋을 것 같죠? 야 대학교 가봐라. 대학교 가봐. 선생님 대학교 가면 난 이게 있을 줄 알았어. 대학교에 나온다. 대학교 갔더니 이것만 있어. 나만 있어. 너 외롭고 되게 외로워. 고립돼 있고 되게 즐거울 것 같잖아. 그리고 뭐가 있어? 또다시 성적과 있어. 현실과 있어. 사람 관계와 있어.
똑같은 고민이 더 중첩되면서 커져. 졸업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 걱정거리가 하나씩 더 생겨. 뭐 나이가 들면 괜찮아. 자꾸 뭐가 더 쌓여. 이거 계속 무거워져. 근데 얘는 기본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뒤에 거. 태도. 나는 여기를 두려우니까 멈춰. 두렵지만 앞으로 가. 난 둘 중에 하나.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누구나 고민하고 누구나 겁나. 이거 기본값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두려우니까. 근데 맞아. 이게 이해 못하는 게 이게 대부분 이렇게 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까요? 전진. 속도는 중요하잖아요. 달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걷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야? 야, 갈 힘은 없는데 어떻게 기어갈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든 멈추지 않는 이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용기 있는 사람. 용기의 정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 가는 걸 용기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느끼지 않는 건 없다고요.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고 항상 마음속에 그날 했으면 좋겠다. 이건 기본값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서라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용기를 내볼게. 봐봐. 용기를 내. 용기 내. 자, 우선 이게 있어. 뭔데? 영유. 그럼 우리 딱 봐야 이게 대칭이 뭐야? 우선 써. 이렇게 썼어. 근데 이놈이 -1부터라고 얘기했으니까 -1에서 끊어져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그릴 건데 얘가 로그 함수야. 근데 로그 함수의 1분인데 그냥 증가하는 영역에서 잘렸으니까 오히려 그래프가 안 따라잖아. 위로 볼록한 상태로 지금처럼 그려지는데 뭘 조절할 수 없냐면 이게 위로 갈지 어떨지 그걸 모르겠다. 이게 결정이 안 됐고 이걸 내가 할 거니까 이건 노그 브라자 개형. 그럼 개형이야. 대충 그린 거라고. 맞죠? 그럼 내가 해줘야 될 게 뭐라고? 야, 이제는 평행이동이야. 왼쪽으로 할까? 그럼 잠깐 칸을 좀 맞춰. 이렇게. 내가 제대로 푸는지 봐봐. -1이에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자꾸 이렇게 잘 그렸나 봐. 그리고 얘는 도구 브라더 개형이야. 그러니까 확신을 할 수는 없어. 자, 오른쪽에 뭘 그려? 한 칸 더 가. 근데 문제가 뭐하다고요? 친절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왜냐하면 이게 왼쪽 오른쪽 헷갈리게 안 됐으니까 그게 그리는 게 어려워서는 안 돼. 그런 다음에 최대 함수는 뭐냐면 요 위에 윤곽선이라는 거 정도를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GT야. 그럼 이걸 추론해서 왔던 내가 외우고 있던 제가 얘를 그림에 있어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가 변수가 이제 됐어. 이제 드디어 여기 t로 가야지. 근데 t가 0 이상이래. 뭐라고 돼? 뭐라고? 0 이상이니까 저 노란 그래프는 0에서 끊어야지. 근데 이 녀석은 원래 함수의 누구의 함수 값이야? 여기 이게 0이었고 얘가 왼쪽으로 왔으니까 원래는 여기 오잖아. 1이요. 1 안 썼네. 야, 1 데이터가 얼마니? 5 어디서 봤는데? 최소 이거예요. 특이점을 결정했어.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죠. 딱 여기서 끝내라고. 그리고 쫙 봤는데 최소인데 지금 이 그림이라면 이상해.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그럼 너희들이 관찰해야 될 위치는 이 점이야. 꺾이지. 근데 이거 풀 때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풀었던 애들을 몇 명 발견해. 거의 다 풀었거든. 이게 오잖아. 이게 뭐라고요? 그럼 여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니? 이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는 너가 불안하다. 개형이라고.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요때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이게 뭔데 여기? 빨리 답내. 여기 뭐야 이게? 좀 삐뚤어지긴 했잖아.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뭘까요? 여기. 잘 봐. 아까 있었던 놈이 뭐에 대해 대칭? 3에 대해서. 뭐라고?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자, 이게 뭐? 3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가 뭐예요? 0, 3. 그림을 믿지 말고 수식을 믿어. 이 그림은 내가 손으로 그렸으니까 정확하지 않아. 근데 숫자는 정확해. 무슨 칭? 3대칭. 그럼 요 위치가 뭐가 돼야 돼? 6이요. 내가 맞아?
6일 때 너의 함수값은 5로 고정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되니? y는 a 로그 조심해. 뭘 또 조심해? 지금 그린 이놈은 이미 그거 했어. 뭐 했어? 평행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 4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이거 조심해요. 예. 여기다 6 집어넣어. 로그 4에 2가 5 이상 10 맞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다시 그럼 이 문제도 약간 1번처럼 보이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필요한 기본 요소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연결만 잘하는데 내가 2차 함수에서 대칭이라고 강조한 게 허투루한 얘기가 아니네. 맞아? 좌우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쪽은 1로 가고 이쪽은 2로 갔으면 대칭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쓰이겠죠. 맞지? 이 좌표 위치를 잘 찾아야 되겠지만 왼쪽 오른쪽을 유지한 이유도 있어. 대칭 가지고 그 점 찾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대칭성 쓴 거지. 그리고 로그 함수가 지나는 이 결정이 되는 이 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몇 번? 이게 3번이야. 그럼 엄밀하게 보면 이 문제 잘 생각해봐. 로그 함수 문제가 아니지. 근데 로그 함수로 분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고등 과정의 내용들을 연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이거 봐봐. 이 수능 문제라는 게 조금 다소 충격적. 여기까지 넘어가죠. 자, 이제 3번 함수. 오케이. 삼각함수 이야기 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네. 지금 그러면 좀 시간이 애매해서 왜냐면 지수로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어쨌든 삼각함수 이야기를 심플하게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주 특강을 잡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빠질 만한 부분들은 그 다음 강의에 계속 이렇게 밀어넣고 해서 어쨌든 끝날 때는 다 채워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았지? 그 중요 요소만 좀 잡고 갑시다. 자, 삼각함수.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개념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QR코드를 넣어놨으니까 기본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QR코드 보시면 감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호도법 얘기를 안 할게요. 네, 그것까지 얘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도법 알아? 라디안 표현법 알아? 라디안의 원리 알아?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도 했던 거니까 그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됐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삼각 함수 정의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뭐예요? 그새 또 이름을 까먹었네. 영. 무슨 영이었지? 재영. 맞아요. 재영. 어렸을 때 내 친구 닮았어. 그거 진짜 어렸을 때 내 친구 닮았어. 형채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제일 오래된 친구야. 땅 파먹고 그럴 때 5살. 5살 때 친구를 닮았는데 얘가 고급 공무원 3급. 나보다 못 벌어. 상급인데. 아무튼 내가 아는 그 애 중에 제일 너 최소한 3급은 돼야 돼. 알았죠? 2급, 1급 고위 공무원. 잘 부탁해. 자, 우선 봐봐. 재영아. 삼각함수의 뜻이 뭐야? 삼각형의 함수요. 삼각형의 함수. 상급 힘들겠어. 삼각형의 함수.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말을 좀 길게 풀어 쓴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있겠죠. 조금 더 진짜로 그 기억나는 거 있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좀 평이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이름 잘못 붙었어. 이거 이름부터 개떡이야. 지금 삼각이라는 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로도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들을 쓰긴 하죠. 근데 이 함수는 이름이 잘못된 게 얘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여기서 삼각형을 떠올릴 이유조차도 따라해보자. 각으로 만들어진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안의 필요성은 두 가지야. 실수로 대응시켜야 되니까 길이 요소나 넓이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수치량이 필요하니까 이걸 라디안으로 바꾼 것도 맞지만 잘 보십시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등 과정의 함수는
실수 정의역, 실수 공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게 크기를 라디안으로 만들어서 정의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특정 실수 또는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만들게 만들어서 각함수. 따라해보죠. 각함수. 근데 3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의했냐고. 시작이 뭐였냐고. 여기에 원을 그려놨지, 이놈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너의 이름은 시초선이야. 알 수 없는 한자, 시작부터. 그래서 양각과 음각을 여기서 또 구분하고. 맞죠? 가게 크기에 대한 일반 가게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가게 크기는 유일한 표현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가게 크기를 얘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점 찍어. 점을 찍어서 원점과 연결해. 얘를 움직이는 선 줄여서 이걸 동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시초선으로 너를 잰 각이 있는데 이 각이 예전 같은 경우 120도, 120도이 딱 결정이 됐지만 동경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한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일반각이지. 오늘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딱 잡아놓고 얘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타를 정의역으로 하는 우리 고등과정의 함수는 기본 우선 세 가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뭐가 등장해? 사인 세타라는 함수 같은 경우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y는 사인 세타 이게 그냥 각함수예요. 따라해보죠. 각함수.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얘기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관계가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너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약속했냐면 교과서에서는 지금처럼 얘기하죠. 뭐 R분의 이렇게 쓰지. 따라해보자. R분의 Y. 이건 이제 문제를 잘못된 거. 내용을 잘못된 거. 선생님 대학교 때 연애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 그 대학교 때 연애 초창기에는 그냥 계속 싸웠던 거야. 그냥 연애의 3분의 2가 싸움이었어. 싸움. 정말 치고받고만 안 했지. 거의 뭐 난타전이었어. 그냥 뭐 맨날 써.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참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저 기집애 이상한 애다. 사람이 외모가 다가 아니다. 선생님 외모밖에 안 봤거든. 그래서 그때 반성했습니다. 이제 외모만 보면 안 되겠다. 근데 역시 사람은 변치 않더라고요. 외모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걔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뭐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른 뭐 친구들 만나고 싸움의 횟수가 좀 줄어들어.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게 걔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야. 왜 그랬냐? 자, 싸움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 어떻게? 그냥 걸어 다녔어.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걸어 다녀.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종로 이런 데를 가면 거기 이렇게 좌판이 되게 많았거든요. 서울의 예전 거리는 이렇게 좌판에 목걸이도 팔고 뭐도 팔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팔고 요즘 같은 뭐 핸드폰 케이스 팔고 하겠죠. 그런 게 막 있어. 그러면 궁금하잖아. 여자친구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저거 한번 보자고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봐. 보고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저거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예쁘다. 그럼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린 이렇게 남자들은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가 끝이야. 눈치챘지? 우리 여하고 이게 남녀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 대화의 방식들이 볼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얘가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뭐겠니? 우선 예쁘다 맞아. 1번 예쁘다. 2번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세 번째 가격을 알고 싶다. 가격이 적절하면 갖고 싶다까지 있는 건데 그걸 한 번에 얘기를 못하니까 예쁘다로 함축한 거죠. 근데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거든. 예쁘구나. 그럼 나는 그냥 내가 뒤에 가. 그럼 예뻐? 예쁘네? 그리고 가. 저 벌써 어때? 짜증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화를 내 못 내요? 못 내. 근데 계속 뭐가 있어. 그럼 언제 터져? 딱 저녁 시간에 터져. 우선 배고파요. 배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 제정신이 아니야. 배가 고파.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오늘 뭐 아니 내가 얘기했어. 오늘 뭐 먹을래? 그럼 갑자기 화를 내. 아니 오늘 메뉴도 안 정하고 왔냐고. 그럼 어떻게 돼? 저 기집애가 왜 밥 때문에 화를 내지? 이게 되는 거야. 이유가 그게 아닌데. 의사소통이지. 내가 뭘 못 읽은 거죠?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감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는 대화고 대화는 이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게 봐봐. 이거를 R분의 Y하고 예뻐? 끝난 거야. 이게 뭔데?
봐. y는 이 점의 좌표. 자, 삼각함수의 기본은 너희들이 좌표를 어떻게 읽어내는 방식에 대한 거야. 자, 이 P라는 점이 시작을 했지. 이 P라는 점에 그냥 Y 좌표예요. 그냥 뭐라고 읽어도 돼. 너 Y 좌표라고. 근데 R은요, 크게 보면 그냥 이 원의 반지름이지만, 자, 이거 갈게요. 얘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 아, 뭐야, 갑자기? R은 의미가 또 다르지. 따라해보자.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각 함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좌표를 새롭게 읽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좌표 얘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써요? 이거는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돼. y좌표. 반지름이 아니라 원점부터 너까지의 거리. 그럼 점 하나만 찍히면 삼각함수가 만들어져. 원도 중요치는 않은 거죠. 내 말 이해되나? 그럼 코사인이 뭔데? 코사인. R분의 X라고 쓰여져 있다고 책에는. 근데 뭐라고 읽어야 돼? 따라해보자.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 3분의 길이분의 X좌표.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좌표야. 탄젠트는 뭘까요? 탄젠트. X분의 Y가 아니죠. X좌표분의 Y좌표죠. 근데 얘는 그래서 읽는 방식이 좀 다르지. 얘는 기울기. 따라해보자. 동경에 기울기. 탄젠트는 용법이 그래서 기울기지. 자, 따라해보자. X좌표, Y좌표, 기울기.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그래프고요. 그거의 결과물이. 그럼 왜 주기가 2파이냐? 한 바퀴 돌아오면 내 자리인데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한 바퀴 돌아오면 같으니까 주기가 2파이야. 근데 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야? 반 바퀴만 돌아오고 기울기는 아무튼 일치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이 다 좌표였고 모든 성질이 다 좌표로 증명이 돼 있는 거 다 기억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따라해보자. 코사인은 뭐라?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코 X. 서울에 가면 저기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 있어. 코엑스 가면 맛있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걸 싸가지고 와요. 싸가지고 왔는데 다 상했어. 아니, 싸가지고 왔는데 다 탔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탄울기. 따라해보자. 코엑스. 싸와. 탄울기. 코엑스 가가지고 맛있는 튀김을 싸왔는데 다 탔네? 짜증나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끝났어.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좌표를 읽는 방식으로 삼각함수를 설명할 수 있으면 공식도 여기서 시작되고 주기도 여기서 시작되고 얼싸안고도 여기서 시작되고 그래프도 여기서 시작된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더 디테일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교자가 간다. 교자를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얘기는요. 그래프 전에는 사실상 호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대부분 문제가 좀 쉽게 나오니까 넘어가시면 바로 7번 위의 문제나 어디 갔냐? 뭐 10번 위의 10번이 아니구나. 7번이나 8번이나 9번 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문제를 꼬아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점이 아니라 몇 점일까? 3점. 근데 3점인데 왜 가져왔을까? 이 문제는 보통 6번에 나와요. 그럼 진짜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될까? 자, 1번, 2번, 3번, 4번, 6번, 6번. 정답률이 갑자기 높네. 왜? 전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5%가 여기서 갑자기 틀리는 거야. 근데 앞쪽 문제에서의 5%면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실수는 결국엔 내 점수를 갉아먹은 거지.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왜 틀리냐면 자기가 틀렸는지 몰라요. 계산 실수.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는 좀 기본형 문제로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워밍업 하듯이 이런 기본 문제를 계속 좀 풀어나가요. 그래서 사실 쌤 같은 경우도 내신 준비하고 이렇게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었어요. 쌤 A 같은 거는요. 자, 그 뭐지? 밥 먹고 소화 잘 안 돼. A 풀고 있어. 풀고 있어야 돼요. 기본 계산력도 만들어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7번 하나 풀고 좀 이거는 넘어갈게요. 7번 봐봐. 7번. 그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니다. 지금 9시니까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시간이 17째 남았어. 5분 쉬었다가 상관없이 얘기를 해볼게요.